지금 워싱턴 포스트가요, 한국 우파 정체성의 위기다, 트럼프가 보수 진영의 재앙이다라고 얼마 전에 보도를 했고요. 한 이틀 전입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세력이 트럼프에 줄 섰다가 재앙을 맞았다라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와 한 줄에 섰던 한국의 보수파가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이거는 이제 6.13 지방선거죠. 자, 맞지요? 그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이가 가는 입장을 트럼프가 손들어 준 것처럼 확실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 진영은 트럼프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한국 보수 세력의 상당수는 트럼프가 한국 보수 진영의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국 보수의 이념적 핵심은 대북 적개심과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그 근간으로 하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이러면서 한국 보수 진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보수 진영은 트럼프 김정은의 6.12 정상회담 이전부터 무너지는 조짐이 있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서 분열이 되었고, 현재 보수 정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누어졌고, 또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는 애국당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의 분열은 6.13 선거 참패로 이어졌고, 문재인 지지율이 70%까지 오르게 된 것은 과거 보수정당 지지층이 이제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고, 한국당이 비대위를 만든다 하고 있지만은 한국 국민이나 미국 지도부와 교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길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이 협상 국면이 깨지게 되면 보수층이 다시 모일 가능성에 한국 보수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20년 총선까지 보수가 재건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을 만큼의 궁지에 몰려 있고,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잠실의 한 유명 일본 식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빨간색 자켓과 셔츠를 입고 나섰는데, 빨간색은 한국 보수의 상징색인데, 그는 트럼프는 외교를 비즈니스 거래와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밝혀졌다며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미국으로 떠나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는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부패 스캔들이 한국 우파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 2016년 11월 박근혜 지지율이 4%였는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이 당시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전체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으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우 노선의 문제가 아닌 지하실로 내려가 버렸다라는 말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 정당은 트럼프가 북한과 대탕틀을 모색하고 박근혜 탄핵이 됨에 따라서 위기를 맞았는데, 대표적인 친박 세력인 애국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트럼프를 구세주로 여겼다. 그런데 트럼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도와주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거다, 이렇게 맹목적인 기대를 했는데,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친박 집회에서도 성조기가 사라져 버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서석구 변호사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우리 보수 세력은 독재자 김정은을 비판해 왔는데 트럼프는 왜 그런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느냐라고 반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문재인 특보가
북한과 대화가 실패하면 보수청의 행운이 돌아올 수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절대로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문정인은 아마 더더욱이나 강하게 이번에 북한과의 회담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문정인이가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요,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한국 사람들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기 목소리가 한국을 대변해서 미국에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같이 잘못하면 왜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정치인은 이 기사에 이 사람들이 북한과 평화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당 사람이에요. 보수도 이를 받아들이되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데, 이제 보수가 북한을 인정하자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쪽으로 미국 쪽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아마 트럼프한테 받은 충격이나 실망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트럼프를 자신이 했던 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홍 대표는 자신을 홍 트럼프라고 이야기를 했죠. 좌파 진보 진영의 얼치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기득권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비슷하고, 또 날카로운 냉소적 폭언을 하는 것도 비슷해서 한때는 홍 트럼프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 그랬는데 이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6.12 하필이면 6월 12일 날 6.13 한국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자리 11개가 걸린 보궐선거가 있는 하루 전을 정상회담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5월 24일쯤 그걸 깨는 척 했다가 김영철이 북한에 오고 난 이후에 그대로 강행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6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잡힐 때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정한 것이지 미국이 6월 12일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 아닌 오바마나 과거에 부시 정권이었다면 6월 12일을 이 북한이 주장하더라도 안 된다. 그건 13일 날 한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회담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니까 선거 이후에 하자고 미국이 주장을 하고, 안 되면 날짜를 깨버렸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따랐습니다. 결국 북한은 한국과 지금 통하니까, 문정권과 한국의 문정권이 북한에다가 6월 12일 날 좀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요.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고 할 정도라면 그건 정무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이걸 떡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또 온통 밤에까지 김정은이 싱가포르 떠나는 것까지 생중계를 하면서 해대버리니까 결국 이걸 비판을 했던 홍준표,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은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선언과 비교해서 턱없이 못 미치는 정치 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 그리고 해외 언론과 전문가 대부분이 김정은이 이긴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홍준표가 이런 부분을 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완성을 하고 트럼프가 이긴다 하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된 한국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마치 4.27 판문점 선언을 개성해서 잘 돼갈 것처럼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효과를 줘버렸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난 거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거하고는 한국 국민들한테 안정감적인 측면에서 훨씬 미북 회담이 더 충격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한국의 보수 세력이 망해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저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강경 보수 안보 노선을 주장하다가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돌아버리니까 갑자기 한국의 보수가 완전히 망가진 김에 더 망가져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미국이 구출해준다? 트럼프가 구출해준다? 트럼프가 북한을 북폭으로 해서 그 여파로 문정권도 쫓아내버리고 다시 우파 정권을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해준다? 제발 꿈 좀 깨길 바라고요. 이 순간에도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설파하면서 이명 계약이 있었다. 아직 밝히지 않은 카드가 있다. 트럼프가 친미국가로 북한을 만든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북한이 이렇게 트럼프하고 가다가 판을 깨게 되면 트럼프가 그때 또 폭격을 한다. 2차 폭격설까지 주장을 해요. 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이런 사람들한테 현혹되어서 현실을 잘 못 보게 되면요, 그 사이에 한국이 끝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유럽에 가가지고 나토 회원국들한테 국방비를 GDP 4%까지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 중에서 국방비를 GDP 2% 넘게 쓰는 나라는 그리스,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5개밖에 없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2%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는 기분이고 4%까지 올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각 나라가 2%까지 올리지 않으면 즉각 탈퇴해버리겠다. 나토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국방비가 2018년에 43조 1581억이에요. GDP 대비 2.38%입니다. 그러니까 EU에서 국방비가 제일 높은 나라 수준은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4%로 늘어야 되면 72조 5천억인데 현재에서 30조가량을 더 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앞으로 또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특히 주한미군 분담금을 잔뜩 올려라고 요구할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온건하고 이해를 잘하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 우방이나 한국에 대해서 가혹하고 한국의 보수 세력을 다 죽여버림으로써 미국의 이해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한국의 보수가 죽고 나면 미국은 한국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없어져 간다는 걸 왜 모릅니까? 한국 지금 사회의 속성으로 봐서요. 한국이 좌파 국가가 되는 것, 미국과 동맹을 해체하는 국가가 되는 것,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한국 사람의 속성에 교묘하게 더러운 좌파적 DNA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선동이 조금만 지배하고 경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예 안 좋아지면 이제 그때는 좌파들이 쫓겨나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한국 보수 세력을 죽여버리는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을 해버리고 하루 뒤에 한국 선거를 망쳐버렸습니다. 한 열흘만 빨리 했어도요. 차라리 뒤에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거의 북한의 지금 문정권에 놀아나면서 이들 편을 들어주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죽이는데 아직도 한국 보수 세력 중에는 트럼프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무슨 근성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노예 근성이죠. 이 뼈에 깊이 박힌 노예 근성은 그런 사람들은 보수에서 떠나야만이 한국의 보수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